이 문자는 뭐냐면은 제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에 공공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노숙자 진료하는 데라 굉장히 양심 진료하고 약값도 쌉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거기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에이즈 약값이 얼마냐라고 문자를 보내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이다, 이 답이 왔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에이즈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란 뜻이에요. 600만 원. 에이즈 약값 600만 원이 나오면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고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현찰로 그 60만 원을 바로 줘버려요. 이렇게 100% 지원받는데, 이뿐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그리고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어요. 여러분 입원해봐서 아시잖아요. 입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와요.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고, 또 이 약을 매일매일 먹으면은 에이즈는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돼요. 완치는 안 되고 이 약을 매일매일 먹으면 30년을 더 살아요. 30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국가가 그렇게 하기로 이미 했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통 싼 데는 100만 원, 비싼 데는 한 2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가지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게 가정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요양병원 치료비 100에서 250만 원이 돌아가실 때까지 100% 무료예요. 국민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 못 믿겠고 서울에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이나 세브란스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야겠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하시겠죠. 이 왕복 비행기 값도 100% 무료예요. 국민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계시다가 나 이제 병원이 좀 답답하니까 집에 한 일주일 쉬었다 와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분들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집으로 반찬까지 배달해드려요. 여러분, 현재 동성애자가 차별받는 게 아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은요, 귀족 집단이 돼 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당한 보훈 대상자들조차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하느냐?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전쟁을 하신 분이에요. 만주에서 독립군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저희 할아버지도 절대 현재 동성애자들, 에이즈 환자들이 받는 종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6.25 참전수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상위용사들이 한 달에 20만 원 받아요. 20만 원. 그런데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리면 약값 600만 원, 그리고 매달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에 얼마나 갉아먹나 MRI 찍는데 MRI 찍었다 하면 돈 빼기예요. 매달 100만 원 MRI 값, 혈액 검사 비용, 아프면 입원 비용, 간병 비용, 하다못해 요양병원 비용, 왕복 비행기 값, 이렇게 대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절대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귀족화 특권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성애 천국이니까 에이즈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후진국이 많으니까 에이즈 환자 막 늘어날 것 같잖아요. 치료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되니까. 오히려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 수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세계 유일 에이즈 급증 국가예요.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대한민국이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느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원인은 동성애의 범람이에요. 동성애의 범람. 두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동성애 에이즈 복지 정책이에요. 차라리 에이즈 걸려버리면은 더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2024명이 있었는데 2024명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 7,821억을 쓰고 있다라고 질병관리본부가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에이즈 환자 수가 약 14,000명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7배가 늘었는데 그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7,821억 곱하기 7하면 작년 대한민국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 지출한 게 5조입니다. 5조. 여러분, 이런데도 동성애가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그런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5조가 어떤 돈인지 아세요? 200만 원짜리 001짜리 25만 개를 만듭니다. 청년 실업 문제 단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 복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마지막 복지 사항이 뭐냐면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요구 사항이에요.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 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환 수술만 받는 게 아니고 얼굴까지 여자 얼굴을 싹 다 뜯어고쳐요. 그래야지만 여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환 수술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평생 맞아서 여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 가짜 진보 정치인들이 이걸 또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 비용, 이 성형수술까지 하면요 1억이 금방 넘어가요. 그거의 80%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맞는 여성 호르몬제의 80% 여러분, 우리가 그 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돈이 드는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그런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이었어요. 동성애 처벌법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하면 걸리면 감옥에 3달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서워서 동성애를 안 하게 되고 동성애가 실제로 줄게 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에이즈 환자가 60%였던 게 4%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막자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차단당하게 되니까 우리의 표현의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주장하기를 콘돔만 끼면 에이즈 예방할 수 있다. 동성애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콘돔의 실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입니다. 즉 100번 에이즈 동성 연애를 하면 15번 에이즈 감염이 된다는 것이고 일관되고 완벽하게 콘돔을 써도 실패율이 2%니까 일관되고 완벽하게 콘돔을 써도 100번 에이즈 동성애를 하면 2번 에이즈에 걸리니까 콘돔만으로는 에이즈 감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분홍 손톱의 주인공인 젊은 여성이 콘돔으로 에이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여성의 실제 사연인 거죠. 이 여성의 사연이 있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곳에 취업해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씌우면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둔 기념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병은 보시는 것처럼 다 걸려 있었어요. 왜?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가로막고 동성애자들을 못 살게 구느냐. 그런데 이것은 절대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오히려 정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공지사항 캡처한 것은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호모포비아나 혐오 세력이 누구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도에 바로 이 공지사항에 대한민국의 혐오 인물 3인방, 즉 동성애 단체의 주적 3명을 실명을 이름을 띄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여만석. 그런데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셨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욕한다든지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말 한 게 없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에 주요 2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동성애 실제 모습, 두 번째가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한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 겨우 이 정도 얘기했다고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 인물 3명에 제가 낄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사실상 동성애 혐오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돼 있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해서 해칠궁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번씩 이제 뭐 테러 문자도 오고 조금씩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테러 문자가 어떤 게 오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와요.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저한테만 보내는 상관없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다.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그 문자를 받으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가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 받은 다음에 여기서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흰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청년처럼 새까만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나 봐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 공지사항에 주적 3명의 그러니까 살생부죠. 염한섭 떠 있는 거 보고 야, 내가 애도 어린데 조심해서 살아야지. 난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해야지. 제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명운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정보 드리면은 정보 받으신 분들이 막 서명도 하시고 이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좀 하지 말고 내가 얌전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3위권 박을 벗어나지 않게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옳은 일 하다가 공격받고 3등 안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복 받는 일이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주적 7명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염한섭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근데 오늘도 그냥 기차 타고 저 혼자 다니지 저는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잘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진짜 털끝 하나 뭐 다친 적 없고 오히려요 엄청나게 복 받고 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도 복 받고 성령 받으려면은 동성애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정말 순수한 인권단체, 정말 그분들이 텔레비에서 주장한 것처럼 불쌍하고 막 그런 사람들 모임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아주 고도의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통합진보당이 뭐 하다가 해산 결정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되자마자 이분들이 지금 보시는 노란색 줄친 대한민국의 성소수단체 제2단체가 일제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위에 빨간 줄이죠. 통합진보당 3만 당원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충성맹세를 해요. 그럼 통합진보당이랑 동성애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될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위원장이었던 정민석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직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영등포지구 대의원 출신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를 해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매년 막시즘 대회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대회가 열리는데 공산주의 대회의 주요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라는 거죠. 노동자 연대가 우리나라 공산주의 기관지입니다. 격주간지로 나오는 게 노동자 연대고 같은 곳에서 발행되는 격월간지가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기관지죠. 그런데 여기에 곽희경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가 글을 기고한 것에도 보시다시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해방운동의 기반은 공산주의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는 공산주의대 포스터인데 주요 주제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가운데 보시면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거죠. 시간 관계에서 이거 좀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리고 젠더란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젠더, 젠더란 말이 우리가 친숙하게 들었지만 이 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지금 보시는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꼬마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포경수술을 받다가 2살이니까 고추가 너무 작아서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잘못 잘라서 애 고추까지 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포경수술을 받은 이후에 고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형제님들은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무사히 끝난 것만 가지고도 평생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니까 미국의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에요. 여기에 당시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개발됐는데 환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 사건이 생기니까 존스 홉킨스 병원에 보시는 존 머니라는 의사가 이 집을 방문해서 어차피 대개 아들이 고추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여자로 확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 집 부모가 여자로 바꿔야겠다 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이 의사가 그 말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개입하고 연구하면서 트랜스젠더가, 젠더가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존 머니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놀라서 존 머니가 지금까지 데이비드 라이머 당신을 잘 보살펴준 사람인데 뭐가 나쁘냐고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어느 날 이 존 머니가
꼬마 데이비드 라이머, 여자아이, 수술받은 여자아이죠. 이 여자아이한테 말을 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성실습을 시켜요. 그런데 그 남자의 데리고 온 애가 누군지 아세요?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이었던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형제끼리 성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따라했고 또 자기를 돌봐주는 유명한 의사가 시키니까 따라했는데 커서 그것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 데이비드 라이머는 38 되는 해에 총으로 머리 쏘고 죽어버려요. 자살. 동생에게 성실습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트랜스젠더 젠더란 말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말이 탄생한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점이에요. 뭐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전혀 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유일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군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처 제가 못한 얘기, 시간상 못한 얘기는 유튜브에 염안섭 제 이름 검색하면 강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이 군대 문제가 뭐냐? 저 지금 보시는 이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자 사이트 기호예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무지개 육각형이 보인다. 그럼 그 친구가 동성애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군대 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신의 부대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찾아요. 이번에 문제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군형법 92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게 촉발되던 사건이 뭐냐면은 A 대위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 이 사건 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A 대위 사건? 그럼 제가 잠깐 이걸 좀 언급하고 갈게요. 이분이 대위니까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그런데 군대 안에 BOQ라는 독신자 장교 숙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점심시간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대 내 동성애자들을 불러다가 점심시간에 성관계를 맺었어요. 걸린 것만 3명이에요. 이 장교하고 그 BOQ에서 성관계 맺은 동성애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SNS에 올렸다가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이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처벌받는 게 잘못하고 억울한 거니까 군형법 92조가 군대 내에서 한군 성관계하다 걸리면 처벌받는 거거든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부대 내에서 성관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파워포인트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장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랑 동성애하자. 밀리터리 게이 파티죠. 포스터입니다.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군 동성애 파티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 군이 군 동성애자 파티까지 열어줄 정도로 한가한가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끼리 술 먹고 키스하고 사실 더 난잡하겠죠. 더 난잡하고 성관계까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수위 때문에 포스터가 키스하는 것 정도로 그림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밀리터리 게이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들 중에 밑에 보시면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 6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군 동성애자 파티까지 주최를 해줘야 되나요?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 폐지하라.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활동으로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이겼냐? 5대 4로 이겼어요. 5대 4로. 쉽게 말하면요, 한 명 차로 이겼어요. 한 명 차로. 이 한 명 차를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이게 올라왔을 때 군형법 92조 폐지해라라고 길에 서서 데모를 하는 저 단체가 어디냐? 보이세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가 뭡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 기관지 공산주의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군형법 92조가 이 군대 내 동성애와 에이즈를 막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섭게 확산되게 되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김정은 씨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씨가 제일 좋아할 만일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가 앞장서서 해주고 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셔야 돼요. 이 뜻이 뭘까? 저는 알 것 같아요.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해줄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밀리터리 게이 파티 공동 주최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울산 지역만 해도 국회의원 2명이 군형법 92조 없애라고 공동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자, 여러분, 노동 문제,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애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어디엔가 취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없애겠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막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제가 1인 시위한 거, 그리고 이거는 월간조선에 인터뷰한 건데,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확산 막겠다 라고 5페이지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 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잖아요. 월간조선이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KBS 9시 뉴스였는데, 9시 뉴스니까 말 그대로 9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갑자기 저희 병원 오셔서 5분 찍고 갔어요. 그리고 4시간 뒤에 뉴스에 걸린 거예요. 당시 내용이 뭐냐면은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였거든요. 에이즈 급증 하는 건 맞아요. 대한민국에 대책이 있죠. 동성애 확산을 막으면은 에이즈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에이즈 급증의 대책으로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 인터뷰를 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말했다가 공격받을까 봐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어떻게 저를 찾아가지고 오셔서 5분 인터뷰를 해가지고 4시간 있다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거를 보여드린 게 제가 잘났다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핵심이에요. 누군가는 마지막 선에 서 있어야지만 이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의 시대를 열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결국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형법 92조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은, 군형법 92조가 그간 계속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떨어뜨렸을 때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혐오스럽다라는 판결문이 항상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각이 되려면 동성애가 혐오스럽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은 차별금지법의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어떤 얼굴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땅의 거리에서, 국회에서, 인터넷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울산 지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분명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전 세계를 이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이 동성애 파고가 한국교회를 깨트리려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 동성애 파고를 이기고 이 땅을 바로 세우는 일꾼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울산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때 당당하게 부끄러우게 만날 수 있도록, 꼭 이겨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